어쨌든 부모하고 인연이 없는 팔자야. 말하자면 이제 부모 손에서 못 큰 거지. 부모 얼굴도 모르고 거기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그것도 부모하고 인연이 없고 반고아에 해당되는 사주팔자야.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영상이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이번에 어떤 이 사주인가요? 어떤 사주르기보다 어쨌든 부모하고 인연이 없는 팔자야. 말하자면 이제 부모 손에서 못 큰 거지. 부모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아사주. 근데 이게 특징이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해. 하나씩 또 볼까요? 고아 사주니까 어쨌든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미혼모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적어놨던 거야. 태어난 날과 시를 시설 측에서 적어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이걸 것이다 라고 보기는 해. 근데 어쨌든 그 사주를 갖추고는 있는 거 맞아. 요 밑에 묘시도 똑같아. 묘시도 비슷해. 그것도 부모하고 인연이 없고 반고아에 해당되는 사주팔자야. 그런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하셨을까요? 올해 운으로 신수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이게 맞는지 그게 맞는지. 다른 게 확인이 안 되잖아, 그치? 너 보면 이 친구는 어쨌든 부모 자리, 그리고 본인, 그리고 자식. 이 친구는 결혼해도 실패수가 있는 친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혼이 박혀 있다. 근데 좀 한 가지 조금 저거 한 거는 손궁에 이렇게 또 다 맞았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치? 그리고 관에도 맞고. 이 친구는 지자식이 없거나 이복자식을 키울 수도 있지만 하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 돌싱 이런 거. 빨간색 포인트가 맞은 포인트죠? 그치, 맞은 포인트인 거지. 근데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게 이거 결혼 안 할 수도 있거든. 결혼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되는 팔자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 배우자라 그랬지. 배우자, 형제. 거긴 충이 없네요. 없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고 봐. 결국은 결혼해서 이혼하거나 돌싱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부모와 인연이 없는 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 자리. 이 자리에 충이 딱 맞아있지. 그리고 여기도 부모야, 부. 여기도 부. 네. 여기에도 충이 딱 맞아있지. 나를 상징하는 부분에서 부모 자리에 충이 맞아 있고. 그렇지, 맞아.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부모 자리에 분명히 충을 맞았어, 그지? 네. 그리고 본인 원령도 충이 맞았고 일궁원은 충이 안 맞았어, 그지? 근데 여기는 일궁에 충 맞고 형제나 배우자 자리엔 충은 안 맞았단 말이야. 네. 근데 분명히 이 상태면 이복 형제가 있어야 돼. 얘 부모가 재혼을 했을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단 말이야. 뭐 둘 다 돌아가시기야 했겠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그렇지만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는 분명히 이 형궁에도 충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도 형궁에 충이 없고 이 형궁에도 충이 없어.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이분을 이제 낳으시고 재혼을 하셨을 가능성이 추측이 가능하다. 그치, 가능한 거지. 근데 이복 형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이상한 거야. 알았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와 인연이 없으면 이제 어린 시절 좀 힘들다라는 가정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거기 나와 있나요, 사주에? 그것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친구는 지금 8세, 그지? 그리고 이게 8세 이후서부터 좋은 운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아예 그냥 유아기 때서부터 좋게 나타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야. 너 본인 사주라고 제일 비슷하니까 보기는 보는 거야. 실제 이제 고아인 분들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 이렇게 찾아서 가정하에 신점으로 그러면 거의 보통 들어가는 거네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 확인해보고 아닐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보는 경우도 있고 다 배제하고 그냥 보는 수가 있고. 내가 아까 이 친구가 묘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 근데 묘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형궁에도 충이 맞아 있어. 왜냐면 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 형궁이 똑같아. 여기가 을미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형궁 있지? 네. 여기가 정으로 바뀌어. 이 정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여기가 정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충 맞은 게 똑같이 일로 충을 맞아주기 때문에 이 형궁에 이복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사실상은 인시가 아니라 묘시일 가능성도 이 친구는 배제를 못한다는 거야. 왜? 오히려 사주 조건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조건에 보면 사주 형태가 오히려는 묘시가 더 맞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도 정으로 바뀌어. 얘가 정묘로 바뀐단 말이야. 병인이었기 때문에 정묘로 바뀌거든. 그러면 자식궁도 맞고 본인만 빼고 다 맞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기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무가 들어가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주반상으로는 본인은 안 맞고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만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인시보다는 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본인은 여태껏 인시로 알고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시로 보는데 분명히 이 정도면 이복 형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 없을 수가 없어.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네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부모 없는 친구들 사주 볼 때가 제일 어렵기는 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인시보다는 이 친구는 묘시로 책정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도 여기 투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 원망이라는 거는 기질에 갖고 있는 탓이거든. 근데 그렇지는 않아. 원망이랄 거는 딱히 없고.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보통 아래윗방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해 시간상. 근데 많이 달라지는 게 이제 신수에서 차이가 나지. 신수를 보고 특정적으로 볼 수는 이걸로 책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아까 묘시과 신수를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인시가 아니라 묘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지. 뭔가 비슷한 면이 있긴 해도 신수에서 뭐 이런 것처럼 가려서 보긴 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 오히려 인시보다는 묘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묘시가 돼버리는 순간 이 623기가 다 바뀌어버리거든. 포국이 이게 다 바뀌어버려. 요게 다 바뀌면서 여기에 딱 충이 맞아버리면서 여기도 결국은 충을 때려버리게 되는 거야. 본인만 빼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팔자가 돼. 내가 그랬지. 고아사주인데 배우자나 형제궁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부모 자리가 분명히 재혼을 했을 거야. 추정하기로는 이혼해서 이 부모가 헤어진 게 아니라 미혼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혼을 했다고는 가정하에 묘시로 이 친구 건 봐야 돼. 이런 경우에는 고아사주기보다 오히려 부모 덕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 인시로 가정했을 때는. 그치. 인시로 가정했을 때는 부모하고 인연이 없어. 아니면 할머니 손에서 크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 그것도 그렇지. 네. 그럴 수 있는 팔자야. 이거는 오리지널이라고 사실은 판단하진 않아. 그런 부분의 차이가 나는 게 그걸 구분해내야 되는 거야. 고아사주가 들어가면 어쨌든 뭐 부모가 양심 잃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는 분명히 형궁에는 충을 맞아줘야 되는 거야. 이 사주로만 보면은 양친이 안 계실 수도 있다. 그치. 아예 없어버리는 거지. 아예 없어진. 그치. 미복 형제가 없다는 뜻이야. 둘 다 재가를 안 했거나.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진 않지. 근데 또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다 하더라고. 차전은 봤다고 해. 그러니까 아마 결혼해서 살고는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거야. 이제 그런 걸 디테일하게 이제 일반인들이 오면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이제 선생님 그렇지. 하시는 역할이고 또 신점으로 신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이걸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씹으릴 때가 있어.